자, Vue.js 기초 2번 03 Vue.js 기초 샵2 이 강의에 9페이지인가 할 차례 맞죠? 아, 6페이지까지 했어? 3, 6페이지. 체크박스까지 했구나. 6페이지. 체크박스 구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ref라는 함수를 임포트 한 거예요. ref라는 함수를 임포트해서, ref라는 함수가 반응형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객체의 value, 값은 true, 초기값 true. 이 enabled라는 변수로 받았죠. 뭘? 반응형 객체를 받았어요. 그 반응형 객체는 이렇게 입력 폼에 화면에 뭔가 입력하는 input 태그, select 태그 등 뭔가 입력 태그에 연결하기 위한 게 이 반응형 객체예요. 이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객체.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vModel 지시자가 바로 이 input 태그하고 반응형 객체하고 연결하는 지시자가 vModel 지시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형이라는 말은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는 뜻의 반응형이야. 영어로 reactive. 요즘 IT에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reactive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껐다 켰다 하면 그 값이 실시간으로 이 vModel로 연결된 이 enabled의 enabled 반응형 객체 안에 실시간으로 대입이 되고, 그러면 그 값이 실시간으로 여기 값 출력은 중괄호 2개 이거죠. 여기에 실시간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초기값 true니까 여기 true라고 출력됐고, true니까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죠. 근데 끄면 자, 여기 실시간으로 true false가 즉시 바뀌죠. 왜냐하면 체크 상태가 바뀌어도 enabled 이 반응형 객체 값이 즉시 대입이 되고, 또 대입된 값이 즉시 또 출력되고.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박스를 구현할 수 있었고, 라디오 버튼 구현도 비슷해요. myform.view를 이렇게 수정합시다. 수정하면 자, 이제 밑에 레디 버튼도 생겼죠. 레디 버튼. 그럼 여기 성별이 바로 또 즉시 출력이 되죠. 자, 역시 gender라는 반응형 객체를 만들었고, 초기값은 남이고, 남이라는 문자열이 초기값. gender라는 반응형 객체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반응형 객체를 여기 input type radio 여기에 두 개 다 똑같은 gender 반응형 객체를 input type radio 여기에 둘 다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input type radio, 얘가 체크되면 이 젠더 반응형 객체의 이 value가 남이죠? 이 남이라는 문자열이 대입이 되고, 또 얘가 체크되면, 그러면 이 젠더 반응형 객체의 여라는 문자열이 또 실시간 대입이 되고, 자, 대입되는 값은 이 value라고 적혀 있는 값이 실시간으로 대입이 돼요. 그래서 남 아니면 여 둘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대입이 되죠.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자동으로 저절로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꺼져. 체크박스하고 달리 여러 개일 경우에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레이블일 뿐이에요. 그냥 이건 이 남자 여자 이건 그냥 레이블일 뿐이고 레이블 얘는 라디오 버튼의 일부가 아니야. 라디오 버튼은 여기 동그라미 요것만 라디오 버튼이에요. 남자 여자 써 있는 것은 그냥 레이블 텍스트예요. 그런데 라디오 버튼은 동글뱅이만 이 동그라미 이것만 라디오 버튼이고 남자 여자는 그냥 일반적인 레이블 텍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 텍스트를 클릭해도 라디오 버튼이 선택이 되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레이블로 묶었기 때문이야. 이 레이블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레이블 이제 레이블이 더 크죠. 묶었으니까 이 레이블에 어디를 클릭하든 그 안에 있는 라디오나 그 안에 있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요. 이렇게 구현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죠. 만약에 레이블로 이렇게 묶어주지 않았을 경우는 정확히 이 동그라미를 정확히 클릭해야 돼요. 이 체크박스도 마찬가지고. 이 이 텍스트 눌러서는 안 변하고 체크박스를 정확히 이 사각형을 클릭해야 체크가 변해. 불편하지. 이렇게 언제나 체크박스든 라디오든 레이블 태그로 묶어주는 게 편해요. 아무데나 클릭해도 체크가 변하니까. 그리고 서식 여기 이 부분 레이블 태그이면서 서식 여기 이게 태그명이에요. 서식 div 레이블 이게 다 태그야. 태그 div 태그 얘는 div 태그에 서식을 적용하겠다. 얘는 레이블 태그에 서식을 적용하겠다 라는 건데 이 화면에 div 태그가 많잖아.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div.myform div 태그 전부 다가 아니고 .myform 점은 클래스를 말해요. 점이 클래스를 얘기해요. 클래스 값이 myform인 그 div 태그에만 요 서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값이 low인 div 태그에만 요 서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요 두 개가 아니구나. 여기도 있구나. 이 네 개의 div 태그에 서식이 적용되죠. 점은 클래스라는 거. 그 다음에 레이블. 얘는 점이 아니라 콜론이죠. 콜론 has. 이것은 has 동사예요. has 동사. 레이블 태그이면서 여기 화면에 레이블 태그가 많아요. 얘도 있고 세 개뿐인가? 자, 그래서 이 셋 다다가 아니고 레이블 태그이면서 콜론 has는 자식을 말해요. 자식으로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홍길동 대감이면서 has 홍길동 그 말이 홍길동이라는 자식이 있는 대감 뭐 이런 얘기예요. 레이블 콜론 has 자 레이블이면서 이런 자식이 있는 어떤 자식이냐면 인풋 태그. 그럼 이 세 레이블 다 인풋 태그는 자식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풋 태그만 적어주면 안 되고 왜냐면 셋 다 인풋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이 대괄호죠. 이 대괄호는
요 인풋 태그 중에서 모든 인풋 태그가 아니라 아무나 인풋 태그가 아니고 대괄호는 애트리뷰트 값을 말해요. 그 태그의 애트리뷰트 값. 타입 애트리뷰트 값이 radio인 그런 인풋 태그. 타입 애트리뷰트 값이 radio인 인풋 태그. 그런 인풋 태그를 가지고 있는 부모 레이블 태그. 그 부모 레이블 태그. 서식이 적용되는 건 이 레이블이야. 인풋 태그가 아니에요. 이 레이블에 서식이 적용되는데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얘는. 이거 두 개만 적용하겠다. 왜 이거 두 개냐면 얘는 input type radio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myform.view 수정. select 태그도 추가했어요. select 태그. 자, select 태그에 이 선택 옵션이 노랑, 빨강, 파랑 세 개가 있죠. 세 개의 옵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옵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여기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라는 이름의 반응형 객체를 만들어서 이 컬러 반응형 객체를 이렇게 이 select 태그에 연결해 줬죠. 그러면 이 select 태그에 뭔가 선택을 하면 선택된 그 값이 그 항목이 그 값이 이 컬러 반응형 객체에 실시간으로 대입이 되고 그러면 또 이 부분에 그 값이 선택된 값이 실시간으로 즉시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파랑을 고르자마자 바로 여기 파랑이라고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구현이 쉽죠. Vue.js의 장점, 쉬워.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보다 Vue.js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select 태그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레디 버튼도 마찬가지인데 화면에 보일 때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남자 여자라고 보이죠. 남자 여자라고 보이지만 레이블 텍스트는 남자 여자야. 그런데 선택된 값은 남 아니면 여죠. select 태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텍스트는 그냥 노랑, 빨강, 파랑인데 값은 yellow, red, blue 이렇게 텍스트하고 value하고 따로 놀아야 되는 경우가 DB라면은 많죠. 왜냐면 DB는 보통 간결한 ID 이런 걸 선호하잖아. 여러분의 소속 학과 저장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렇게 저장 안 해. 학과 코드를 저장하지. 과목 코드, 학과 코드. 그다음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도 여러분 이름으로 수강 신청 기록 안 해. 학번으로 하지. 이렇게 뭐 학번, 코드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옵션 태그에 그 경우 value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은 그냥 단지 텍스트일 뿐이고 선택됐을 때 그 선택된 항목의 값은 value가 값이 돼요. 또 value를 안 적어주면 아까는 value를 안 적어줬죠. value를 안 적어주면은 이게 텍스트이자 value예요. 이 경우는. 옵션 태그에 value를 안 적어주면 텍스트이자 value인데 보통은 이렇게 value 따로 텍스트 따로 적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텍스트고 value는 간단한 코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반응형 객체에 대입되는 값은 이 value가 대입이 되지 텍스트가 대입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이렇게 파랑을 고르면 블루라는 value가 출력이 되죠. 자, 연습 문제. 잠깐 이거 구현해 보세요. input type 텍스트로 이렇게 학번 이름 뭐 이런 거 입력받는 거. 그다음에 소속은 이렇게 select 태그. 학적 상태는 input type radio로. 잠깐 실습을 합시다. 그 다음 4번 props를 봅시다. 자, view F4 프로젝트를 만들죠. 자, 실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있으면 Ctrl C 눌러서 이렇게 종료하면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폴더로 가서 npm create view latest. 지난주에 이어 3.16.4 버전이 또 나왔네. 버전업 속도가 뭐 며칠 단위로 버전업이 되죠. view f4 ESLint 항목만 스페이스 눌러서 체크한 다음에 엔터. 엔터. 오케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cd view P를 하나 더 쳤네? 뭐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들어간 다음에 코드 -r 점 해서 코드 -r 점에서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열고 npm install run dev 해서 실행. 이거 언제나 해야 돼요.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해야 돼요. main.js의 첫 줄 막는 거. 그 다음에 myCounter.view를 만들기.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app.view를 위와 같이 수정을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인크리즈 버튼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 디크리즈 버튼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고 그래요. 자, 그 화면에 숫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보여야 되니까 그 숫자를 저장할 반응형 객체가 필요하죠. 카운트라는 이름의 반응형 객체를 하나 만들고 초기값은 0, 그리고 그 카운트 값을 여기에 실시간으로 여기에 출력을 하고, 버튼 두 개가 있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v1 콜론 클릭 하고 여기다가 그 코드를 적어주면 돼요. v1 클릭, 이 말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실행해라 라는 게 v1 클릭이야. 인크리즈 누르면 카운트가 플러스 되고, 디크리즈 누르면 카운트가 마이너스 되고, 이 카운트가 반응형 객체니까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죠. 반응형 상태값, 뭐 반응형 객체, 어떻게 불러도 뭐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서식 부분에서는 뭐 특별할 게 없죠. 이 값이 밝은 노란색이지. 왜냐면 숫자가 FF에 가깝게 좀 높죠. 높으니까 그 좀 밝은 색인데,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값이 G, 즉 그린이죠. 그리고 좌우에 있는 값이 똑같죠. 그러면 좌우에 있는 값이 00이면 아주 순수하고 완전한 그린, 녹색인데, 이 좌우에 있는 값이 00이 아니라 FF면 그냥 흰색이죠. FF면, 좌우에 있는 값도 FF면 모두 다 FF니까 흰색인데, 이 값이 FF보다는 약간 내려갔지. 그러면 흰색에 가까운 녹색이 되죠. 이해가 돼요? 이 값들이 전부 다 FF면 흰색이고, 여기가 좌우에 있는 가운데 값은 FF지만 좌우에 있는 값이 0이면 그냥 순수한 원색에 가까운 녹색이죠. 다른 요소가 안 낀. 그런데 좌우에 있는 값이 똑같으면서 FF에 가까우니까 그 말은 흰색에 가까운 녹색이 되죠. 그래서 이 색, 흰색에 가까운 녹색. 자,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 숫자를 보면 아 이게 무슨 색이 있다라고 색깔이 숫자를 보고 그려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도 가운데 있는 숫자가 C, 이게 지금 세 자밖에 안 적었으니까 그 AA, CC, AA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값이 또 A였다. 그러면 전부 다 A니까 그러면 회색인데 좀 약간 밝은 회색. 근데 가운데 있는 값이 올라갔죠. 그림만 올라간 거야. 그래서 회색이지만 녹색 기운이 있는 회색이 되죠. 그리고 이 숫자보다는 낮으니까 이 녹색보다는 얘가 좀 약간 어두운. 그렇지만 어쨌든 A, C, A가 0보다는 F에 가까우니까 얘도 좀 밝은 회색이긴 한데 어쨌든 얘보다는 조금 어두운 회색. 어두운 녹색. 얘보다는 조금 어두운 녹색. 그게 경계선, 보더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쵸. 이 백그라운드보다는 약간 좀 더 짙은 녹색으로 경계선을 그렸죠. 그렇지만 약간 짙을 뿐이지 어쨌든 밝은 녹색이고. 자, 그러니까 밝은 녹색, 밝은 노란색, 이런 거 이제 파스텔 톤이라고 하죠. 그 웹 디자인 할 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파스텔 톤을 흰색에 가까운 녹색,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 이렇게 파스텔 톤 색깔을 사용하는 게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덜 촌스러워요. 원색으로 짙은 색을 많이 썼는데도 디자인이 세련되려면 이건 디자인 뭐 색상 이런 거 미술 공부해야 돼. 근데 미술 공부 안 하고도 무난하려면은 파스텔 톤을 사용하면 어지간하면 무난해. 구현시험 볼 때 이런 색깔, 뭐 여백, 뭐 이런 거 봐요. 왜냐면 프론트엔드인데 그렇게 원하는 모양, 원하는 색깔 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프론트엔드는 디자인이 반이야. 오케이. 그 다음 props. props가 뭐냐면 뭐 함수 파라메타, 메소드 파라메타 이런 거 알죠?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메타 값을 넘겨주잖아. 뭔가 파라메타 값. 이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파라메터가 있어요. 그런데 파라메터라고 안 부르고 props라고 불러요. 컴포넌트의 props. 이게 함수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같은 거예요. 어떤 값을 컴포넌트를 호출하면서 어떤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컴포넌트가 아니고 함수였다면 함수 파라메터라고 얘기할 텐데 컴포넌트니까 파라메터라고 안 하고 props라고 해. 그럼 여기 define props 하고 문자열 배열이에요. 이게 문법이. define props하고 문자열 배열. 문자열 배열로 쉽게 말해 이게 파라메터 변수 선언하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컴포넌트가 아니고 함수였다면 my counter가 이게 함수였다면 my counter가 함수였다면 이게 파라메터고 이름이 타이틀이죠. 이런 문법으로 우리가 함수 파라메터를 선언하지. 그런데 컴포넌트라서 문법이 좀 더 복잡해. 이렇게 해야 돼요. define props하고 문자열 배열이야. 그래서 따옴표를 안 묶어주면 에러 나요. 문자열이야 돼.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title이라는 props가 있다. 이걸 넘겨받아야 돼요. 넘겨받은 값을 그냥 바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게 좀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define props 할 때는 문자열이어야 되고 여기만 문자열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면 돼요. 파라메타 변수인 것처럼. 여기를 문자열로 묶으면 안 돼. 여기만 문자열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변수예요. 자, my counter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my counter만 수정을 하면 뭐 props 값 안 넘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그런데 값을 넘겨주는 부분, 이 부분 이 앱에서 여기서 my counter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 이렇게 자, 앱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my counter 컴포넌트를 호출하죠. 이때 마치 파라메터 값 넘겨주듯이 props를 넘겨줄 수 있고 props 이름 값 props 이름 값 props 이름이 타이틀이었으니까 타이틀 뭐뭐뭐 이렇게
두 번 호출했으니까 컴포넌트를 my counter 컴포넌트를 두 번 호출했으니까 두 번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HR 태그, 이게 가로선이죠. 사이에 가로선이 있고 그 가로선 위아래 두 번 출력이 되는데 여기는 카운터 샵 1, 여기는 카운터 샵 2라는 타이틀 프랍스가 넘어갔고 그렇게 넘어간 타이틀 프랍스가 여기에 출력이 되죠. 여기에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 카운터 그러니까 여기 이 카운터 이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면 클래스 개념도 약간 있어요. 클래스 개념도 약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클래스 소스 코드야. 클래스 소스 코드고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이건 소스 코드고 카운터 컴포넌트 소스 코드고 이 카운터 컴포넌트의 인스턴스가 여기서 한 번 만들어졌고 또 여기서 한 번 만들어졌어요.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두 개가 따로야. 따로야. 별도예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별도야. 그리고 이 컴포넌트 내에서 만드는 이 반응형 상태 객체, 반응형 상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두 개를 만들면 그 멤버 변수인 그 뭐 name도 각각 따로, 하나는 name 값이 홍길동, 하나는 name 값이 뭐 임꺽정, age 값도 따로, 그렇잖아. 따로따로. 이 my 카운터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면 이 카운트 이 반응형 상태도 각각 따로따로 멤버 변수를 따로따로 갖듯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크리즈 누르면 얘만 인크리즈 되고 이걸 누르면 얘만 또 인크리즈 되고 서로 따로야. 인스턴스가 어떻게 이걸 객체라고 안 하고 컴포넌트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지금 두 개인 거예요. 그 다음 vbind 지시자, vmodel, vbind 이런 게 지시자예요. v로 시작하는 거. 이거 von도 지시자예요. Vue.js 지시자는 다 v로 시작해요. v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 Vue.js 지시자. 이 뭐 지시자라가 지시한다 그 말이에요. 지시한다. 그다음에 자는 뭐 원자, 뭐 전자 할 때 그 자 아들 자자 자야. 영어로 치면 thing 뭐 이런 의미지. 자가 어떤 것 thing. 아무튼 vbind 지시자의 기능은 뭐냐? 아무튼 여기 define props부터 봅시다. 여기가 문자열 배열이라고 그랬죠. 문법이 여기 문자열 배열이야. 그래서 문자열 배열에 타이틀 문자열, 스텝 문자열, props가 지금 하나 더 선언됐어요. 타이틀 props, 스텝 props, 문자열 배열. 그리고 이렇게 define props 할 때는 문법이 문자열 배열인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면 돼요. 여기도 타이틀 변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스텝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props로 타이틀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스텝이라는 값도 그 props도 받아서 파라메타 값 받듯이 받아서 increase 버튼 눌렀을 때 count를 플러스 아까는 플러스였죠. 그래서 1만 증가했지. 이렇게 1 증가 1 감소.
그런데 여기는 스텝만큼 증가, 스텝만큼 감소해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앱 컴포넌트에서 my counter 컴포넌트를 이렇게 호출할 때, 자, 이제 스텝 값도 넘겨줘야지. 타이틀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스텝 값도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increase를 누르면 지금 스텝 값이 얼마였냐면 카운터 1은 스텝 값이 1, 카운터 2는 스텝 값이 2.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누르면 1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얘는 2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돼? 뭐 짐작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1 증가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건 뭔가 짐작되는 게 있어요? 숫자 더하기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근데 어떤 더하기지? 이렇게 되는 게? 문자열 더하기지. 0 문자열에다가 1 문자열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0 문자열에다가 2 문자열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 문자열 덧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크리스 버튼을 각각 2번씩 클릭했더니 화면이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1이 2번 더해졌는데 그게 숫자 더하기였다면 그냥 2가 돼야 되는데 문자열 더하기니까 0, 1, 1이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문자열 덧셈, 문자 덧셈이 아니라 문자열 덧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 왜 숫자 덧셈이 아니라 문자열 덧셈을 하고 있냐면 이 프랍스 값 때문인데 프랍스 값 전달을 저렇게 하면은 전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프랍스 값으로 문자열이 아닌 값을 전달하려면 vbind 지시자가 필요해요. vbind 지시자를 붙여주지 않으면 프랍스 값은 전부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문자열 맞지, 제목은. 얘는 어차피 문자열 맞으니까 굳이 vbind 붙여줄 필요가 없고 붙여주면 또 이상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 1이니까 프랍스 값이. 그러면 여기 앞에 vbind 지시자를 붙여주어야 해요. 이렇게. 자, 이 vbind 지시자만 붙여주면은 이제 저 아까 그 오류가 해결이 돼요. 새로 고침하고, 자, 인크리즈 누르면 이제 제대로 되죠. 여기는 1씩 증가하고 스텝이 1이니까, 얘는 스텝이 2니까 2씩 증가, 2씩 감소.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프랍스 값을 전달할 때 vbind 지시자를 붙이지 않으면 그 값은 그냥 문자열이에요. 뭐라고 적었든 그냥 문자열이야. 숫자를 적었어도 그 숫자가 들어있는 문자열. true라고 적었어도 true가 있는 문자열. 그래서 그게 프랍스 값이 문자열이 아니고, 자, 자, 이거 문자열 3, 문자열 true 문자열. 얘도 문자열. vbind를 안 붙여주면 전부 다 문자열이야, 프랍스 값이. 그리고 vbind 콜론을 붙여주어야 얘가 숫자 3, boolean true, 객체, 뭐, count라는 변수값. 즉, 이게 count라는 문자열.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이건 count라는 문자열이고, vbind 콜론을 붙여주면 이 부분은 이제 count라는 변수죠. 그래서 프랍스 값이 문자열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숫자든 뭐 불린이든 객체든 변수든 뭐 함수든 뭐가 됐든 문자열이 아니면 반드시 vbind를 붙여줘야지 vbind 안 붙여주면 전부 다 문자열이다. 이거 초보가 흔히 하는 실수니까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리고 그래서 프랍스로 숫자나 뭐 객체나 뭐 불린이나 이런 거 넘겨주는 일도 아주 흔하죠. 문자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숫자를 넘기거나 뭐 true, false, 불린을 넘기거나 객체를 넘기거나 이런 경우 흔하고 그때마다 vbind 콜론을 붙여야 돼. 너무 귀찮아. 타이핑하기 귀찮아. 그래서 또 뭐 마우스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키보드 입력을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von, vbind 이런 거 이 두 지시자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단축형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von의 단축형은 골뱅이만 붙여주면 되고 vbind의 단축형은 콜론만 붙이면 돼요. 일단 여기는 von의 단축형 von 콜론 대신 골뱅이만 붙이면 되니까 이쪽이 훨씬 편하죠. von 콜론 대신 골뱅이. 여기도 마찬가지. vbind 콜론 대신 그냥 콜론만 붙여주면 이게 앞에 vbind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풀제할 때는 다들 단축형을 사용하죠. 그 다음 default props. props 값의 디폴트 값이란 얘기예요. 왜 디폴트 props 값이 필요하냐면 그 props 값 넘겨주기가 귀찮으니까 여기 title props, step props 값 넘겨주기가 귀찮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면 편하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생략했어. title 값도 title props도 안 넘기고 step도 안 넘겼어요. 이렇게 생략하고 안 넘겨주면 디폴트 값이 있으면 편하죠. 왜냐하면 보나마나 디폴트 스텝은 1일 테니까 1이 대부분의 경우 디폴트 1인데 매번 1도 넘겨주는 거 귀찮잖아. 자, 그런데 따로 뭘 어떻게 안 하면 props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거 그 함수 파라메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my count에 title이라는 이거 함수 title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my count 호출하면서 파라미터 값 안 넘겨주면 이 경우는 이 타이틀 값이 undefined가 되죠. props도 똑같아. 안 넘겨주면 undefined. props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undefined.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app.view만 이렇게 수정하고 실행을 하면 자, 얘는 타이틀 부분에 아무것도 출력 안 됐어요. 왜냐하면 출력할 값이 undefined면 undefined라고 출력되는 게 아니고 Vue.js는 출력해야 될 값이 undefined나 null이나 그러면 Vue.js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야. 뷰죠 지금. 출력하는 게 뷰예요. 뷰는 undefined, null 이런 값 출력 안 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출력 안 됐어요. 자, 그리고 increase를 누르면 이 값 0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nan이 돼요. 왜? 지금 스텝 값도 안 남겨줬으니까 여기 지금 스텝 값도 안 남겨줬죠? 스텝 값도 안 남겨줬으면 올라가서 이 스텝 값도 undefined야. 그러면 increase 버튼 누르면
카운트 값에다가 스텝 값을 더하는데 카운트 값은 초기 값이 0이야. 자, 0에다가 undefined를 더하면 결과는 계산할 수 없다. nan이죠. 그래서 여기 nan이 됐어요. 그래서 타이틀 값이나 스텝 값이나 둘 다 undefined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디폴트 값을 프랍스의 디폴트 값을 선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갑자기 저렇게 길어져요. define props 앞에 저렇게 타이틀의 디폴트 값은 뭐뭐뭐, 스텝의 디폴트 값은 뭐뭐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카운터 디폴트 타이틀인 카운터라고 표시됐고, 자, increase, decrease도 디폴트 값인 1, 스텝이 1이죠. 프랍스 값으로 그냥 숫자를 넘기는 게 아니라 프랍스 값으로 숫자를 넘기는 게 아니라 프랍스 값으로 반응형 상태 값, 반응형 객체라고 해야 되나? 반응형 상태, 다 같은 얘기인데 를 넘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앱에서 반응형 상태 2개 만들었는데 반응형 상태 객체 타이틀, 뭐 스텝 이렇게 반응형 상태 만들어 가지고 이 타이틀, 스텝, 반응형 상태를 여기 인풋 태그에 vModel 지시자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인풋 태그에 뭐 입력하면 타이틀이나 스텝이 실시간 바뀌겠지? 그리고 my counter 컴포넌트의 타이틀 스텝에 이 반응형 상태를 넘겼어요. 여기 콜론, 이거 콜론 안 붙으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죠? 콜론 안 붙이면 어떻게 되지? 콜론을 빼면? 그러면 이 타이틀, 스텝, 이게 반응형 상태, 이 변수 이름이 아니라, 반응형 상태 이 변수 이름이 아니고, 이 콜론을 빼면, 그러면 그냥 문자열 TITLE라는 문자열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도 스텝이 STEP라는 문자열이 되죠. 요 콜론 빼면. vbind가 빠진 거니까. 꼭 콜론 붙여줘야 되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 반응형 상태가 넘겨갔기 때문에 짐작이 되겠지만, 반응형 상태는 정말로 실시간으로 변해. 그래서, 앱.뷰지. 앱.뷰를 이렇게 수정을 했고, 얘는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반응형 상태가 넘겨져 갔고, 여기에 출력된 게 그 반응형 상태의 이 부분이죠. 기본 값이 이게 my counter. 이게 지금 타이틀, 반응형, 타이틀 프랍스로 반응형 상태가 넘어갔고, 그 반응형 상태 값이 이거죠, 현재. 근데 이게 반응형 상태라서 실시간으로 값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반응형 상태야. 그 다음에 얘는, 이건 스텝이라는 반응형 스텝 프랍스로 넘어갔죠. 이건 스텝이 아니야. 얘는 카운트 값이고. 그리고 이 스텝은 인크리즈나 디크리즈 버튼을 누를 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스텝 값이 1이니까 누를 때 1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를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자, 이제 스텝 값이 실시간 5가 됐어.
그래서 지금 인크리즈 누르면 6에서 5가 올라가니까 11이 되겠죠.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컴포넌트에 프랍스를 넘길 때 그 넘어간 게 반응형 상태면 그냥 그 반응형 상태 값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 실시간이라는 게 여기 잘 보면 이게 앱 컴포넌트인데 앱 컴포넌트 이 반응형 상태를 앱에서 만들었어. 앱에서 만들었고 마이 카운터에다 넘겨줬죠. 그리고 인풋 태그에서 타이틀 값하고 스텝 값하고 이 반응형 상태 값을 수정을 하면 여기 넘어간 게 값만 딸랑 넘어간 게 아니라 반응형 상태가 통째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체 일종의 참조 주소가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 값이 실시간 변경되면 이 컴포넌트에도 그 실시간 변경된 값이 실시간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매우 유용한 기능이죠.